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세계 최고 학부인 하버드와 스탠포드, MBA 과정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29세 스칼렛 윌슨은 한국 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감춘 채 한국의 기업과 함께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한국 기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칼렛 윌슨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깊은 상처에서 시작되죠. 저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제가 12살이 되던 해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한국 기업과 협력을 맺고 사업을 확장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곧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밤마다 부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하루하루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죠. 아버지는 자주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시고 때로는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죠. 그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자주 만나시던 화교 친구 왕 삼촌을 기억해요. 아버지는 항상 왕 삼촌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 절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라고 하시면서요. 실제로 왕 삼촌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명절 때면 함께 식사도 하고 저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선물도 자주 가져다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골프도 치러 다니셨어요. 저는 왕 삼촌을 진짜 가족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왕 삼촌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셨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안 되시더라고요. 어린 저는 그냥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왕 삼촌 이야기를 할 때면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의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셨죠.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상처는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어린 마음에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구나. 누구든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특히 동양의 작은 나라인 한국 기업과 협력하면서 상황이 나빠졌기에 저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스칼렛,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새 학교에서도 항상 최고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경제학과 국제관계학을 복수 전공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차세대 금융 리더로 평가해 주셨어요. 그 후 스탠포드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학업 과정에서도 저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팀워크를 할 때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믿음직해 보여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면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신뢰와 정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런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이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제가 세운 인생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평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저를 보호해주는 갑옷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외로움은 상처받는 것보다 낫다고요. 이런 마음으로 석사 과정까지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꿔왔던 대형 금융기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요.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얼굴 모르는 한국의 기업가들과 왕 삼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물론 그때는 이런 편견이 나중에 제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오히려 저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줄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입사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 금융 담당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나이 29에 이런 중요한 포지션을 맡게 된 건 정말 큰 성취였어요. 동료들은 모두 제가 차세대 리더가 될 거라고 말했죠. 회사에서 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뛰어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릴 때도 저는 항상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스칼렛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상사인 존슨 부사장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런 평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승진 후 첫 번째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형 제조업체와 5억 달러 규모의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은행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테니까요. 실패하면 다른 경쟁 은행들에게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았을 때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기업과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미묘하게 불안했어요.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첫 미팅 날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3번씩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요. 절대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해야 해. 그래야 상대방이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맨해튼의 우리 사무실 47층 회의실에서 한국 기업 대표단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한국 기업의 김 대표님은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함께 온 팀원들도 모두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경계했어요.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사업 계획을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했고 준비해온 자료들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회의 막바지에 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묘하게 와닿았어요. 스칼렛 부장님, 저희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서로 믿고 응원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힘이죠. 이번 프로젝트도 서로 믿고 함께 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비즈니스에서 흔히 하는 립서비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 대표님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의 무게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서로 믿고 응원한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얘기일까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걸리면 언제든 변할 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김 대표님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런 문화가 있는 걸까요?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실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고 세부 조건들을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정말 완벽했어요. 빠진 것도 없고 허위 정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추가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서 보내주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는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며칠 후 화상회의를 했을 때 김 대표님이 또 한 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금융 거래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투명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의구심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첫 화상 미팅을 했다. 예상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김 대표의 말들이 진심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뭔가 다른 느낌이 있긴 하다. 이렇게 첫 번째 만남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 기업 측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의 경계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개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조심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혹시 진짜일 수도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복선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자 저는 의도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를 하고 월 2회씩은 직접 만나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저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늘 차가운 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면 회의가 열린 건 서울의 한 호텔이었어요. 김 대표님과 그의 팀원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5분 늦게 들어갔어요.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스칼렛 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괜찮으신가요? 김 대표님의 따뜻한 인사에도 저는 냉담하게 응답했어요.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님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회의 내내 저는 까다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재무제표의 세세한 항목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의 사업 전망,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까지요.
마치 검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만약 프로젝트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실 건가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요? 어디 한번 제대로 답해보라는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이 결국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허점을 드러낼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또 배신할 것이라는 제 편견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 대표님과 김 대표님의 팀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심지어 제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돌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약 프로젝트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김 대표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먼저 손실을 분담하겠습니다. 파트너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저희 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한국은 또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 대표님이 제 마음속 편견을 정확히 짚어내신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편견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제 생각이 그렇게 뻔히 보였나 싶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 대표님의 단호한 어조에서 뭔가 진정성 같은 것을 느끼면서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달라질 텐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회의를 정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들의 대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 김 대표님이 로비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다고 항의하러 오시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스칼렛 부장님, 오늘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김 대표님은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꼼꼼한 검토가 오히려 좋습니다. 서로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스칼렛 부장님이 한국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당황했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까다롭게 굴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방어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 대표님은 오히려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스칼렛 부장님이 신중하시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제 까다로운 성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 대표님은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봐주셨거든요.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김 대표님의 태도에서 거짓이나 계산된 느낌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시 또 일기를 썼습니다.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늘 한국 기업과 첫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한국은 또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김 대표님의 진심 어린 태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김 대표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일정에 무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회의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계약 조건, 리스크 분담, 분쟁 해결 방안 등등요.
저는 여전히 까다롭게 조건들을 검토했어요.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따졌습니다. 만약 한국 측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전액 배상하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것도 당연히 각자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의 답변은 항상 명확하고 공정했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만 주장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김 대표님이 제안했어요. 스칼렛 부장님, 저희가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는데 함께 드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친밀해지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따라갔어요. 식사 자리에서 김 대표님은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려웠던 시절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직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등등요. 특히 외환위기 때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 한 명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버텨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서로 믿고라는 말이요. 저는 속으로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지만 김 대표님이 그 말을 할 때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또 배신할 것이야. 지금은 좋은 말만 하지만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분명 달라질 거야.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쌓인 불신의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프로젝트 초기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 같은 것도 싹트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또 배신할 것이다. 이 편견이 제 마음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님의 성실한 태도 앞에서 그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금융 세미나에서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친구였던 존슨 씨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버지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분이었죠. 스칼렛,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제 이렇게 훌륭한 금융인이 되었네. 존슨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어요. 존슨 씨, 아버지 회사가 망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자세한 상황을 잘 몰랐거든요. 존슨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스칼렛, 내가 그 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당시 배신한 건 왕 씨가 맞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때 한국 기업도 피해자였다는 거야.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왕 씨가 내 아버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건 맞아. 하지만 그 정보를 받은 건 한국 기업이 아니었다. 왕 씨는 그 정보를 중국의 다른 경쟁업체에 팔았어. 한국 기업은 오히려 그 배신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편견과 의심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한국 기업은? 그들도 피해자였다. 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왕 씨에게 속았던 거야. 심지어 그들은 내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주려고 했어.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격히 악화되어서 손 쓸 틈이 없었지.
존슨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향해 품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니요. 사실 왕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양쪽을 이용했어. 내 아버지와 한국 기업 모두에게 좋은 말만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중국 업체와 거래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지.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어린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어. 하지만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고 한국 기업과 일하고 있다고 하니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존슨 씨는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왕 씨가 어떻게 양쪽을 속였는지, 한국 기업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까지요. 내 아버지는 한국 기업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 오히려 그들도 같은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내가 어려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배신 상처가 저에게 얼마나 깊은 편견을 심어줬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저를 얼마나 좁은 시각에 가둬두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 김 씨가 보여주신 진심과 성실함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서로 믿고 응원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은 또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가해자도 아닌 사람들을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그동안 제가 너무 경계심을 갖고 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스칼렛 부장님,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어서 너무 의심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새로운 좋은 인연을 놓치면 안 되죠. 김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심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니까 모든 게 더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김 대표님도 제 변화를 느끼셨는지 더욱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셨어요. 스칼렛 부장님, 이제 정말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네요. 이런 신뢰관계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만의 벽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진실은 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고 김 대표님의 진심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 그 배신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힘겹게 다시 일어서야 했던 거죠.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 기업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함께 버텨냈어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믿고 응원한다는 그 말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회사 임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반납하면서까지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켰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가족 같은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알수록 제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김 대표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협력하려 했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배신자와 그 배신의 배경이 점차 드러나면서 저는 큰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후회가 되었어요. 다음 미팅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김 대표님,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대표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스칼렛 부장님, 저희도 처음엔 서로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종종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 때도 서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죠.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번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저는 항상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방식의 살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살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보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양측이 손실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 대표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스칼렛 부장님, 이번 환율 문제는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하겠습니다.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니까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진심을 보여주는 김 대표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돈독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칼렛,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거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서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김 대표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인생의 소중한 만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성장의 계기를 통해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뢰와 우정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열정적인 협업 끝에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완벽한 결과였어요.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었고 업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죠. 성공 축하 자리에서 김 대표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스칼렛 부장님, 이제 저희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제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가족처럼 대해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한국 출장 때 김 대표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정원에는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이 있어서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김 대표님의 부인께서 정말 가족을 대하듯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손수 만든 한국 음식들로 상을 차려주시면서 마치 제가 진짜 가족인 것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스칼렛 씨, 우리 남편이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훌륭한 분이라고 늘 칭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까다로우셨다고 하던데 지금은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셨다고 하네요. 부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가족처럼 여겨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의 가정식 음식들도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음식들은 모두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맞아요.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스칼렛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는 더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스칼렛 씨. 제 큰아들 한결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아이입니다. 한결 씨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닮은 성실한 인상이면서도 더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참 맑고 진실해 보였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깊은 교양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 씨.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결 씨의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사에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글로벌한 감각과 동시에 한국적인 예의가 조화롭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닮았지만 아버지보다 더 온화하고 배려심 깊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는 게 첫 만남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아들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첫 대화부터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미국 생활에 대한 공통된 경험이 있다 보니 금세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한결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미국 생활 이야기, 학업 경험,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개인주의 문화를 많이 접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양쪽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한결 씨의 말에서 깊은 사려심과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서구 문화만을 쫓는 게 아니라 양쪽 문화의 장점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려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때 김 대표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결이는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했어요. 어머니가 아플 때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동생들 공부도 봐주고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한결 씨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지, 너무 과찬이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겸손한 모습에서도 깊은 가족애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속부터 우러나오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식사 후 김 대표님과 부인께서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저와 한결 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칼렛 씨는 어떻게 금융업계에서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어요? 한결 씨의 질문에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시절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요. 하지만 너무 자세한 상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결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공감의 표현을 해주면서도 절대 동정하는 눈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신 게 존경스러워요. 강인한 분이시네요. 감사해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결 씨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거든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결 씨의 진면목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까지요. 저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듣고 있으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출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밤 김 대표님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결 씨와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더 부드럽고 세심한 면이 있어서 매력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날 때 한결 씨가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스칼렛 씨, 다음에 한국에 오실 때도 꼭 연락 주세요.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한결 씨가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결 씨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를 닮은 듯 하면서도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가족처럼 대해줄게라는 김 대표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자주 한결 씨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업무 중에도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깊은 배려심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한결 씨도 종종 연락을 주셨습니다.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스칼렛 씨, 뉴욕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들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나갔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살아왔던 저에게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다음 한국 출장 때 한결 씨는 약속대로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한강까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궁궐에서 조선시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곳이죠. 한결 씨는 단순히 관광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장소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함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칼렛 씨는 평소에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저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네요. 제 솔직한 답변에 한결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한결 씨를 만나면서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넓은 강변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스칼렛 씨,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항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결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누군가 제 외로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롭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것보다는요. 하지만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한결 씨의 진심 어린 질문 앞에서 저는 정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전해요.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경험해 보시는 거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한결 씨는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한결 씨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책임감, 따뜻한 배려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결 씨가 저의 힘든 과거를 이해해 주면서도 동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스칼렛 씨,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때가 온 것 같아요. 한결 씨의 이런 말들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 노력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두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한결 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견뎌온 시간들의 무게를 이해해 주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행복해도 된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한결 씨도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배려를 받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면서도 좋아요. 스칼렛,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혼자 사는 것만이 안전한 길일까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게 무엇일까요? 강인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사랑받고 배려받으며 행복을 찾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결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몇 주 후 한결 씨가 뉴욕에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뉴욕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드릴 차례였습니다. 센트럴파크를 함께 걸으며 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한결 씨는 역시 저를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스칼렛, 당신의 강함이 정말 멋져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강함을 누군가와 나누셔도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과 함께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한결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밤에는 화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스칼렛,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바빴지만 당신 생각하면 힘이 나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제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했던 저에게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는 즐거움을 알려줬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었지만 솔직히 한결 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한결 씨가 저를 맞아주었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스칼렛,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번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한결 씨는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 설악산의 웅장한 풍경, 그리고 부산의 활기찬 거리들까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한결 씨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스칼렛 씨는 정말 우리 한결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한결 씨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마치 진짜 딸을 대하듯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혼자서도 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한결 씨와 함께하는 시간과 한국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결 씨도 그런 제 변화를 느꼈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스칼렛,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해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한결 씨 덕분에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스칼렛, 저와 함께 미래를 그려볼 생각이 있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결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저희는 구체적인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서로의 꿈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가정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저는 스칼렛의 커리어도 충분히 존중하고 지원하고 싶어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한결 씨의 생각에서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을 봤어요. 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김 대표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스칼렛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신 것 같아요. 김 대표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잊고 살았는데 이곳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한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스칼렛,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저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한국의 문화 속에서 경험한 가족 같은 따뜻함이 정말 특별했어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정신, 그리고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김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개인의 독립과 성취가 최고 가치였는데 한국에서는 관계와 공동체의 조화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결 씨와 함께 전통시장을 구경할 때도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상인들이 서로 도와주고 단골 손님을 가족처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장사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오가는 소중한 만남이죠. 한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효율성과 성과만을 추구하던 제 삶의 따뜻한 인간미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결 씨와 함께 그의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눈빛이 참 착하네.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과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혈연 관계도 아닌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의 포용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봄에는 벚꽃길을 함께 걸으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꼈고 여름에는 계곡에서 시원한 휴식을 취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길을 오르며 한결 씨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포근함을 만끽했습니다. 계절마다 이렇게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순환을 배우죠. 힘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걸요. 한결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인생도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긴 겨울 같던 외로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거죠.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한결 씨 가족과 함께 보낸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김 대표님의 말씀처럼 추석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 일원이 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결 씨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고 가족들도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국어로 처음 말했을 때 한결 씨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와 편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결국 저를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줬다는 게 신기해요. 배신의 아픔이 주었던 편견을 넘어서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행복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서인 정이라는 것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고 제가 아플 때는 밤늦게까지 간호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정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그런 감정이죠. 한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침내 그 정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혈연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특별한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한국에서 한결 씨와 함께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품은 우리만의 특별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개인의 꿈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가족의 유대와 공동체의 따뜻함도 잃지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한결 씨와 함께라면 그 모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